자, 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 이리 오너라 순서인데요. 자, 오늘은 청년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들어보려고요. 연세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에 김희슬 컨설턴트 전화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기업에서 어떤 직원을 원하는지를 알면 취업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바로 어떤 직원을 채용하는지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같은 게 있었다면서요? 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인사채용 담당자 211명을 대상으로 직원 채용 경쟁력이라는 주제로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기업 10곳 중 6곳이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특히 중소기업과 외국계 기업에서 직원 채용이 어렵다는 답변이 높았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요. 예. 중소기업이 67.8%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이 가장 많았습니다. 외국계 기업도 64.7%가 채용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예. 반면 공공기관은 57%, 대기업은 53.6%로 중소기업과 외국계 기업보다는 인력 채용의 어려움이 다소 낮았습니다. 예, 중소기업과 외국계 기업보다는 대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이 인력 채용의 어려움이 다소 낮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57%, 53% 정도라면 어려움을 직원을 채용하는 회사에서도 기업에서도 어려움들을 많이 느낀다는 얘기인데 채용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네, 채용이 어려운 이유를 규모별로 살펴보면요. 먼저 중소기업은 연봉 수준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이유가 가장 높았고요. 예. 지원자 자체가 별로 없어서라는 이유도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외국계 기업은 필요한 스펙을 가진 인재 찾기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기업은 회사 인재상이나 조직 문화와 어울리는 인재 찾기가 가장 어렵다고 답했고요. 공기업은 외국계 기업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스펙을 갖춘 인재 찾기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럼 이번 조사에서 특별히 채용이 어려운 직무라든가 직급이 있었다면 뭘까요? 네, 먼저 기업들이 가장 채용하기 힘들어하는 직급은 54.7%로 신입사원 채용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 다음은 경력 3년차 주임급, 경력 5에서 7년차 대리급, 경력 10년차 과장급 순으로 직원 채용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또 채용이 어려운 직무는 국내외 영업이 27%로 가장 높았고요. 예. 재무, 회계, 마케팅, 홍보, 인사, 총무, IT, 인터넷 순으로 인재 채용이 어려운 직무라고 답했습니다. 예, 국내외 영업이 27%로 가장 높았군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영업 쪽으로 어떻게 취업을 할까 하면은 좀 유리해질까요? 아무튼 이런 걸 좀 알고 취업 전략을 짠다면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청년 구직자들이 기업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구직 활동을 한다면 좀 더 기업이 원하는 인재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 대기업을 원하는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어울리는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업 문화나 인재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공공기관이나 외국계 기업은 역량 중심의 채용에 무게를 두고 탄탄한 직무 역량을 보여주어야겠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지원할 경우에는 내실 있는 기업을 잘 선택해서 입직을 통한 경력 개발에 우선 의미를 두어야겠고요. 또 물론 연봉도 중요한 부분이어서요. 국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기업이 청년 내일 채용 공제나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등의 고용 장려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청년 친화 강소기업이나 기술력이나 성장성에서 인증받은 기업을 선택한다면 튼튼한 중소기업에서 비전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지 않아도 저희도 이 시간을 통해서 청년 친화 강소기업 같은 곳을 소개도 하고 또 강조도 하고 했었는데 말이죠. 자, 어쨌든 또 고용노동부에서는 여러 프로그램으로 청년 취업에 애쓰고 있는 것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고용노동부의 여러 프로그램 중에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 뭐가 있을까요? 네, 정부는 지난해부터 디지털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K-디지털 트레이닝이라는 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AI, 핀테크,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그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인데요.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IT 기업들이 참여해서 실무 중심의 교육을 한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네이버가 AI 테크 2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총 250명을 선발하는데요. K 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은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당 과정으로는 200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또 내일 배움 카드 발급받지 못하는 분들은 일반 과정으로 5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전공에 제한이 없고요. 선발 과정에서 온라인 코딩 테스트가 있지만 AI 엔지니어로서 강한 열정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어집니다. 예, 전공 제한도 없고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고 AI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텐데 교육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네, 교육 기간은 총 5개월이고요.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인기가 높은데요. 접수 기간은 6월 13일까지입니다. 혹시 그 AI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어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이버 부스트 캠프 홈페이지에 프리 코스라고 해서 미리 학습하고 테스트를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시면 좀 더 용기를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른 과정도 있습니까? 네, 웹이나 모바일 개발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한 부스트 캠프도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웹 전반의 개발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웹 풀스택, 또 모바일 분야에서는 iOS, 안드로이드 이렇게 나눠서 총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총 350명을 선발합니다. 교육기간은 총 5개월이고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7월 15일부터 교육이 진행됩니다. 물론 교육비는 무료이고요. 현업에 계신 멘토와 집중적인 실무 중심의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모집 마감은 6월 2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스트 캠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외에 K 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에 참여하는 교육기관과 교육 과정을 확인하고 싶다면 HRD 내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K 디지털 트레이닝 과정 이거 잘 알아봐야겠네요. 자, 그리고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다고요? 네, 신한금융희망재단이 6월 18일까지 청년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인 글로벌 영 챌린저 3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은 지난 2년 동안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코트라와 함께 본 과정을 진행을 했는데요. 취업률도 높아서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60% 이상의 취업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올해 선발하는 지역은 베트남 38명, 폴란드 26명, 헝가리 26명, 일본 10명 등 총 10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일본 특별과정도 신설했다고 합니다. 총 30주의 국내외 연수를 받게 되며 연수기간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신한금융희망재단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 GYC 홈페이지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6월 10일까지 채용 설명회가 수시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길들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요? 이번에는 채용 공고를 좀 살펴볼까요? 네, IBK 기업은행이 체험형 청년 인턴을 모집합니다. 총 250명 규모로 금융 일반 분야 210명, 디지털 분야 40명을 선발합니다. 전형 절차는 서류 심사, AI 역량 평가, 온라인 영상 평가로 진행이 되고 최종 선발이 되면 7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우수 인턴은 신입행원 공채 시에 필기시험에서 우대 가점이 부여되고요. 접수 기간은 6월 11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다음은 국립공원공단 채용 소식입니다. 총 68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모집 분야는 레인저, 자원조사, 기술, 행정 등 16개 분야입니다. 근무 지역은 지방의 4개 지역과 전국구로 나눠서 근무 기간과 근무 지역을 고려해서 선택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최종 학력이 강원도 내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서류와 면접 전형에서 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국권과 북부 지역을 선택한 지원자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접수 기간은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입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신입사원과 청년 인턴을 모집합니다. 신입 채용은 일반직 9급으로 전기, 방송, 통신, 수상, 레저, 열관리, 디자인 분야 등 총 6명을 채용하고 있고요. 분야별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청년 인턴은 총 3명 선발하고 있고요. 7월부터 4개월간 행정 업무를 하게 됩니다. 원서 접수 마감은 두 채용 모두 6월 4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가혈당 측정기를 개발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 아이센스가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품질 등 전 부분에 걸쳐 모집하고 있지만 생산을 담당하는 원주 공장에서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공정 품질을 담당하는 코딩 직무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응시 자격은 공학용 소프트웨어 매트랩을 반드시 사용 가능해야 하고요. 20개월 학사학위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접수 마감은 6월 20일까지고요. 아이센스는 코스닥 상장사이고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강소기업인 만큼 관심을 가져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청년 취업에 대한 좋은 정보 전해주신 분 연세대학교 대학 일자리 센터의 김희슬 컨설턴트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